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방송 마드리드의 이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던 토트넘과 웨스트햄 경기에 관련해서 시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모스. 자, 이날 무리뉴 감독의 데뷔전이었죠. 그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무리뉴 감독이 경기 끝나고 이날 손흥민 선수가 한 골 1어시스트를 기록하고 팬서비스 차원에서 3대가 그 토트넘 전통 팬인데 가족의 꼬마 아이에게 유니폼 선물해줘서 많은 팬들이 되게 관심을 가진 일화예요. 그리고 이 시점 보세요.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델리 알리가 이날 굉장히 잘했죠. 그 고마운 두 선수를 다른 선수들 다 퇴장했는데 아직도 기다리면서 손흥민과 델리 알리를 만나서 뭔가 얘기하려고 기다리고 있죠. 축하를 나누고 있습니다. 잘했다고. 여기까지인데 이날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경기인 게 뭐냐면 무리뉴 감독의 데뷔전이었으면서도 우리나라 그 팬들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중요한 경기에서 골을 넣었으니까 당연히 관심이 가죠. 그리고 이날 MOM은 손흥민 선수가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진정한 MOM, 저는 카메라맨이라고 봐요. 저는 이 장면 볼 때 아주 유명한 고갱의 작품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작품이냐면 이 그림이에요. 고갱이 이 그림을 그려서 당시 엄청 새로운 시도라고 해서 지금도 되게 높게 평가받는 작품인데요. 자, 일단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주제가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이라는 이런 제목인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과 천사가 싸워서 축복을 빌어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 천사가 포기하면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그 일화예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떤 배경이냐면 당시에 고갱이 활동했던 브루타뉴 지방에서 여인들이 이런 패션으로 옷을 입었대요. 지금 어떤 장면이냐 하면 그 목사의 설교를 이 여인들이 이제 듣는 와중에 그 목사님이 창세기전을 이야기해줬나 보죠. 그때 이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을 상상하는 것을 고갱이 이런 시점으로 그려준 겁니다. 보세요. 지금 현실은 이 브루타뉴의 여인들이고 공통으로 상상하는 그 대상이 이 상상의 야곱과 천사가 이 씨름한 장면이죠. 그래서 이 시점 보면요. 주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주제가 작아지고 관찰자가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 관찰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공통된 관찰자이기도 해요. 유난히 더 이제 관심 끄는 것은 요 여인의 시점이 더 인상적이죠. 그래서 이 그림의 핵심은 이 시점에 있다고 봐요. 이 주제가 작음에도 뭔가 주제를 계속 바라보게 만들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점이라는 것은 그래서 뭔가 주제를 더 부각시키는데 아주 되게 중요한 요소를 한다는 것은 고갱의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무리뉴가 손흥민 선수와 델리 알리를 바라보는 그 시점이 이 그림과 너무 흡사해서 그냥 고갱 그림이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맨이 되게 진짜 센스가 있다. 어떻게 이런 구도로 포착을 할까? 앵글로 포착을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포인트였습니다. 다시 이 영상으로 돌아와서 보세요. 이 카메라의 느낌이 이런 거죠. 관찰자가 우리지만 카메라니까 근데 무리뉴가 손흥민 선수를 바라보는 그런 느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하나는 무리뉴 감독이 된 입장에서 손흥민과 델리 알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죠. 내가 무리뉴가 됐어. 그러면 감독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울까. 이쁜 새끼들 고마워. 너네 올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파이팅 하자 하면서 이 기다린 느낌, 이 고마운 느낌이 더 크게 부각되겠죠. 그래서 저는 진정한 MOM이 카메라맨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 시점에 대해서 중요한 그림 하나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자, 프라도 미술관의 슈퍼스타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란 작품입니다. 시녀들 이 작품만 얘기하면요. 진짜로 하루 종일 걸릴 정도로 관련된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자, 이 그림이 다른 그림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관찰자를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어려운 그림이에요. 거울 안에 왕과 왕비를 그려놔서 가상의 왕이 바라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즉 카메라가 왕의 눈인 거죠. 내가 왕인데
내가 본 입장에서의 왕궁의 일상을 그린 거죠. 왕궁에 당시 있었던 사람들. 카메라 눈, 왕의 눈이 우리의 눈이 돼서 우리가 왕이 된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느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없었던 시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벨라스케스 그림 이전까지는 관찰자는 화가가 돼서 바깥에서 그냥 바라봅니다. 3인칭이 돼서. 근데 화가가 바깥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림 속 안에 들어가 버렸고, 황당하게. 그리고 주인공이어야 되는 왕이 그림 바깥에서 내가 본 입장에서 이 일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관찰자가 그림 보는 감상자기도 하잖아요. 개인. 그림 보는 독자가 왕이 된 입장에서 바라보게 만들죠. 관찰자가 누군가. 동시에 이들은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를 관찰한 거기도 해요. 내가 이들을 관찰하는 건지, 이들이 나를 관찰하는 건지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처음에는 그냥 그렇다가 보면 볼수록 이게 뭐지 과연? 계속 묘한 느낌, 다른 그림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효과를 내는 독특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이런 개념은 뭐 영화도 그렇고 화면, 방송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다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구도라는 것은, 또 관찰자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 보는 느낌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고 강조를 할 수도 있고 느낌을 좀 약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번에 이 카메라맨이 만든 이 앵글, 무리뉴가 바라본 손흥민 선수 앵글,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고갱이 굉장히 유명한 화가고 애호가들도 많고 아주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미술사에서. 클로와 존 이즘이라고 해서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이 평면적인 색깔 칠한 이런 스타일을 굉장히 미술사에서 새롭게 보죠. 근데 고갱 캐릭터로 봤을 때 이게 진짜 최초인가? 제가 봤을 때 아니에요. 뭐 일단 확실한 것은 에밀 버나드라는 친구의 그림을 많이 따라서 그린 거예요. 이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뭐 당시에 브르타뉴 지방의 여인들이 이런 패션인 것은 뭐 원래 그러니까 그렇다 쳐도 평면적으로 그린 거 보세요. 에밀 버나드가. 그래서 이 구획주의 뭐 클로아조니즘을 먼저 만든 게 이 에밀 버나드인데, 고갱이 이거를 따라해서 아까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야곱과 그 천사의 씨름. 그렇다면 이 시점 처리는 고갱의 새로운 시도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거를 좀 발전시킨 거는 사실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원조는 아니에요. 마드리드의 티스 미술관에 가면요, 이 그림이 있어요. 자, 고갱이 이 그림을 그리기 전 딱 1년 전에 1887년도에요. 에밀 버나드 이 친구의 그림인데요. 보세요. 브루타뉴 여인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고갱이 이것까지 따라했다. 에밀 버나드가 처음 만든 클로아조니즘 이 기법도 따라했고, 심지어 또 시점도 따라해서 이걸 짜집기 해서 만든 게 이 그림 아니냐. 근데 우리는 유명한 그림 위주로 보다 보니까, 근데 또 정리를 좀 잘했어요. 좀 발전시켜서 고갱이. 이게 제일 유명한 그림이에요. 고갱의 작품 중에서도. 카메라 시점 생각하면서도 저는 에밀 버나드보다 고갱 그림을 더 많이 떠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원조는, 최초는 따로 있고요. 유명해진 사람은 또 따로 있어요. 미술사가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불쌍한 고갱의 친구 에밀 버나드를 위로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드리드의 이안이었습니다. 아직도 구독 안 하셨나요?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